안녕하세요, 키위아즈입니다. 다들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고 계시죠? 저도 12월 22일자로 올해 업무 마감하고 지금은 연휴를 통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제 일주일 지났는데 솔직히 제발 휴가가 좀 안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올해 10월에 집권한 노동당 정권의 이민 정책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선거 때부터 여러 가지 말이 많았죠. 이민자 수를 확 줄여야 된다. 이민자 때문에 집값이 폭등하고 있다. 이민자 때문에 기간 시설이 모자른다.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죠. 근데 이민자가 동네북인가요? 무슨 문제만 있으면 이민자 가지고 정권이 바뀐 지 불과 몇 개월밖에 안 돼서요. 아직 특별한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발표되었던 내용이나 아니면 언론 보도를 통해서 좀 내용을 구성을 해봤습니다. 우선 연합정부가 구성이 되면서 뉴질랜드 먼저당이 꼽사리를 꼈죠. 뉴질랜드 먼저당은 한결같은 극단적인 반이민 정책으로 유명한 탓에 정권을 잡으면 어떤 그림이 나올지 좀 걱정이 됐었는데요. 다행인 점은 이민부 장관은 노동당 소속으로만 구성이 됐고요. 또 신임 총리께서 이민 정책은 노동당이 주도적으로 리드를 하면서 정책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최악은 면한 셈입니다. 윈스턴 아저씨, 식사 잘 챙겨 드시고 건강도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동당이 이민 정책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집값을 잡으려고 하는 거고요. 오클랜드 특히 내 집 장만이 너무 어려워서 문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업률에 대한 건데요. 뉴질랜드 전체적인 실업률을 보면 썩 나쁘진 않은데요. 근데 이제 청년층, 청년 실업률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결국 노동당의 빅픽처는 젊은 층에게 뉴질랜드 미래가 달려있다고 보고 그쪽을 완전히 지금 밀어주려고 하는 걸로 보이고요. 혹은 물 들어왔을 때 노젓는다고 정권을 잡았을 때 젊은 층의 입맛에 맞는 정책을 펴려는 건 아닐까요? 선거 공약으로 질렀던 내용을 보면 연 7만 명 수준의 이민자를 2만에서 3만으로 줄이겠다고 했었고요. 뉴질랜드 먼저당의 윈스턴 피터스는 이것보다 한 발 더 나가서 10,000명 수준으로, 연간 10,000명 수준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해서 표심을 자극을 했었죠. 노동당이 설정한 2만에서 3만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과연 어떤 스텝을 밟을까요? 첫 번째로는 현행 학생 비자의 취업 권리를, 즉 학업 중에는 파트타임, 그리고 방학 중에는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 취업 권리를 제한하거나 없앤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연간 6,000명에서 10,000명까지 이민자를 줄일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특정 학력을 취득하면 주는 12개월짜리 오픈워크 비자, 그리고 그 학력과 연관성이 있는 잡오퍼를 찾았을 때 주는 24개월짜리 워크 비자, 이 두 가지를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 12개월짜리 오픈워크 비자는 잡서치 비자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제는 대학교 학사 레벨 이상의 학력을 취득했을 때만 이 비자를 받을 수 있게끔 조정을 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24개월짜리, 그러니까 학력과 연관성 있는 잡업을 찾았을 때 주는 24개월짜리 비자는 어쩌면 없앨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거를 두 가지 동시에 한 번에 시행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간을 좀 봐가면서 진행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오픈워크 비자를 약간 조정을 해서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좀 본 다음에 만약에 청년 실업률에 그다지 영향이 없었다 그러면은 그 두 번째 24개월짜리 비자도 없앨 수도 있겠죠. 이 비자들이 조정이 되면 연간 9,000명에서 12,000명까지 이민자 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에센셜 스킬스 워크 비자를 받기가 좀 더 까다로워질 것 같습니다. 고용주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구인 광고, 즉 노동시장 검증 과정이 더 어렵게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스킬 레벨이 낮은 스킬 레벨
4나 5에 해당되는 직업들은 지역별 부족지역군 리스트에 해당이 되지 않으면은 비자를 더 어렵게 받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통해서는 약 5천에서 8천 명 정도의 이민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정책을 도입했을 때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발표된 내용을 보면 유학 산업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그렇게 유용하지 않은 학력을 양산해내는 일종의 디플로마 공장 같은 그런 학원들은 아마도 수요가 많이 줄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실제로 노동력 수급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민자를 주로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반면 노동당에서 언급한 키위 빌드라는 정책이 도입이 되면 건축 산업에 있어서는 워크비자를 받기 조금 더 용이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쪽 산업은 어쩌면 숨통이 상대적으로 더 트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정책들을 과연 언제쯤 선보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에 적용하지는 않고 점진적으로 페이스를 봐가면서 조절해서 적용시키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2월 초에 이민부 장관이 한 언론과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요. 물론 선거 당시에 그런 내용들을 내세웠지만 아직까지도 확실히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검토 중이며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적용을 할지는 아직 미정이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뭐 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연간 이민자 수를 2만 3만으로 줄이겠다라고 했던 것도 역시 예상일 뿐 그러니까 뭐 확정적으로 결정된 부분은 아니라고 합니다. 어쩌면 선거용 공약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걸까요? 더불어 인터뷰 내용을 보면 이민부 장관이 이민정책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화두가 한 3-4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물론 그냥 관심만 가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실현 의지가 있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개해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민자 노동력 착취를 해결하고 싶어 합니다. 올 4월에 국민당에서 도입한 고용법 위반 사실 있는 고용주를 제재하는 정책, 그것과 이제 일치하는 부분인 거죠.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지 예산만 확보되면 노동조사관을 대거 확충할 생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작년에 접수되었던 케이스 중에 불과 18%만 조사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고용주분들께서는 몸을 좀 사리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올해 8월에 국민당이 도입한 기준급여 그리고 에센셜 스킬즈 워크비자 캐테고리에 낮은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이 최대 3년만 워크비자를 받을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정책을 다시 리뷰 중이라고 합니다. 계속 뉴질랜드에서 비자를 연장하면서 있는다는 얘기는 뉴질랜드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갖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기 때문에 3년 계셨다고 해서 나가라고 하는 부분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입된 지 불과 4개월밖에 안 된 정책을 뒤집을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세 번째는 위와 같은 맥락에서 장기 체류하셨던 분들에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다른 모델을 구상을 하고 있다고 하고요. 또 오클랜드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민자들을 유도 분산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재고 중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남섬 특별비자 같은 그런 제도를 생각하는 게 아닌가 모르겠는데요. 뭐 물론 실현이 된다면 굉장히 획기적인 그런 정책이 될 테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의욕이 넘치는 발언일 뿐 아마 그게 실현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민 정책의 변화는 불가피한 걸로 보입니다. 물론 현 시점에서 이런 정책 변화가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주시를 하고 정보를 습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준비를 하시는 게 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제 유튜브 채널이나 블로그를 구독하시면은 좀 더 빠르게 정확한 정보를 업데이트 받으실 수 있을 거고요. 구독 버튼, 라이크 버튼 잊지 말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올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요. 새해도 힘차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